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천만 영화 특집 끝나고 이제 다른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선 뮤직비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김에 저희한테 댓글 달아주신 엔티님을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엔티님께서 잘 듣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답장 그리고 그게 나야 라는 김동률 씨의 뮤직비디오를 추천해 주셨어요. 다음 특집이 끝나고 뮤직비디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저희한테 신청 영화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첨언을 하자면 제가 이 영상해부학 팀 그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하잖아요. 되게 나름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바르다 관련된 포스팅을 올렸는데 아니스 바르다의 따님이 좋아요를 눌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노라족 올렸는데 원음 씨가 좋아요 눌러주신 거예요. 되게 열심히 하는 보람이 느껴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시태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네요. 저도 여러분님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댓글 저 아닌 척하고 댓글 달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저희 이렇게 열심히 다방면에서 홍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뮤직비디오 노래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씩 던지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에게 경고를 한다면 무슨 경고를 던지실지 세미님부터 들어볼까요? 이번 주 방송하는 주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흥미로운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 인명 사건이 아니라 저 대전동물원에 퓨마가 탈출했는데 뽀롱이가 불행히도 사살됐죠. 그런데 예전 같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참 다행이다. 왜 사람을 다치지 않고 그 동물을 갖다가 이렇게 죽어서 근데 보니까 전혀 다르게 이렇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좀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그 댓글을 이렇게 좀 개수 얼마나 달렸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사를 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니까 무슨 댓글 공작이 붙을 만한 일도 아니잖아요. 네. 다음에 보니까 거의 2-3천 개가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사살한 사람들 내지는 동물원 뭐 경찰을 갖다가 잘못을 갖다가 지금 이제 뽀롱이가 동물원에서 태어나서 한 8년 정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물원 내에서 발견됐는데 첫 번째 마취에 제대로 마취가 안 되다 보니까 살해 내지는 이런 걸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사람들이 뭐 국민청원도 동물원을 폐지하자는 이런 청원도 하고 과거 같으면 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가지고요. 저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생명권, 뭐 동물권을 포함해서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경고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애니멀바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팬이거든요. 동물농장, SBS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게 꼭 한국뿐만 아니라 저기 보면은 외국 이렇게 네티즌들도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 보면은 구독자가 제가 알기로는 150만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팔로워가.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좀 다른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생명권이나 동물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유기묘나 유기견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게 뭐야? 라고 되묻는 분들한테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이님께서는 어디에 경고하실래요? 저는 요즘에 가짜뉴스 때문에 너무 짜증나서 진짜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치매 걸렸다고. 그런 거 좀 이제 많이 그런 거 돌았죠.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레드펜이라고 하던데? 좀, 레드펜. 물을 약간 좀 흐리는 듯한 괜히 그러니까 빨간 펜. 그게 사실은 아니더라도 약간 막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사람들 많이 가는 커뮤니티에서 제 친구가 이런 걱정하던데 어떡하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을 교묘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짜증나는 거야. 아니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잖아요. 너무 지금 너무 멀쩡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한테 그래서 약간 그런 가짜뉴스? 정말 싫습니다. 정말 유튜브에 정말 좋은 애니멀바처럼 너무 귀여운 것도 많은데 가짜뉴스 너무 많고 자극적인 제목 달고 이상한 뉴스 퍼뜨리는 거 너무 많아서 진짜 그거 제대로 사이렌 날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싫어요. 그런 이상한 가짜뉴스 뿌리시는 분들. 뭔가 오프닝부터 저희 기분 안 좋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기분 청소시킨 했다가 경고를 해야 되니까. 두 분은 되게 사회적인 경고를 날리셨는데 저는 정말 사사롭게도 저 자신한테 경고하고 싶거든요. 왜요? 저 정말 요새 너무 나태하게 살아가지고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고 싶다는. 여름이 너무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할게요. 예. 네, 저희 이렇게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다룰 뮤직비디오는 선미 씨의 사이렌이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이 노래는 9월 3일에 발매됐고요. 워닝이라는 미니 앨범 제목을 가지고 발매되었습니다. 선미 씨는 2007년에 원더걸스로 아이러니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고요. 지금은 JYP에서 벗어나서 이제 메이커스라는 기획사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모든 분들이 선미 씨에 대해서 각인을 하진 못하더라도 진짜 원더걸스는 국민 그룹이었잖아요. 원더걸스에 대한 관심은 되게 높았으니까 한 번쯤은 선미 씨를 보셨거나 목소리를 들으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선미 씨가 이제 가시나 주인공이 이어서 3부작으로 이 앨범을 냈는데요. 이전에도 24시간이 모자라 그리고 보름달로 정말 한국에서 되게 볼 수 없는 솔로 여가수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평소에 선미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뭐 원더걸스의 멤버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뮤직비디오 보기 전에는 그렇게 선미 씨한테 관심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사이렌을 비롯해가지고 그 경고 3부작 뭐 가시나나 주인공을 보면서 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미 씨만의 뭐 개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곡들의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성 팬들이 특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좀 있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저는 오늘 하는 뭐 사이렌도 사이렌이지만 이 3부작 중에 주인공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이 선미 씨의 어떤 그런 뭐 주제를 잘 던지는 뮤직비디오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또 이 색감 이제 색상이 또 비비드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선미 씨가 어떤 연기하는 거죠. 뮤직비디오에서 그런 연기와 함께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요.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인상 깊게 보였던 것 같고요. 벌써 선미 씨가 아까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JYP에서 원더걸스로 데뷔한 지 벌써 10년 이상 된 중견 가수죠. 근데 아직도 나이가 한 26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한 뭐 30까지는 굉장히 좀 핫한 20대 지금 생각나는 가수가 선미와 아이브밖에 없거든요. 저는 20대 누가 있을까라고 하면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다 걸그룹 아니면은 뭐 이렇게 듀오, 뭐 볼빨간 사춘기라든지 그 정도만 저는 기억이 남아서요. 선미 씨가 분명히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하는데 좀 다뤄볼 만한 뮤지션, 아티스트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추천해주신 제이님은 선미 씨 평소에 좋아하시나요? 저는 약간 선미 씨 연예인들의 연예인 느낌? 왜냐면 뭐 이효리 씨나 뭐 엄정화 씨처럼 되게 훌륭한 여가수가 많긴 많은데 약간 좀 지금 활동하는 아이돌한테는 약간 먼 듯한 느낌? 근데 선미 씨는 어쨌든 현역이고 계속 앨범을 계속 내고 있고 그래가지고 좀 연예인들의 연예인 같은 느낌? 근데 약간 가수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진짜 선미 씨 너무 예쁘고 좋은데 그러니까 노래를 엄청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춤을 엄청 잘 추는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정말 그러니까 가수로서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연예인? 천상 연예인은 맞다는 생각? 약간 그래서 되게 신기한 가수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좀 그 대중들한테 뭐 가요뿐만 아니라 노래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능에도 나오잖아요. 뭐 전지적 참견 시점인가요? 거기 이제 매니저분과 또 같이 나와서 좀 폭을 갖다가 대중과의 접점을 좀 넓히는 것 같아요. 선미 씨가.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원더걸스가 딱 제가 완전 청소년기 때 시기 때 나온 그룹이어가지고 원더걸스 선미 씨가 되게 친숙했어요. 근데 제 기억에도 선미 씨가 진짜 제일 인기가 많았던 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그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덕 몰이상이랄까? 그때도 되게 의아하긴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되게 팬덤이 쭉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고 또 그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적으로 되게 확장돼서 막 광고도 진짜 많이 찍으시고 진짜 되게 접점이 많잖아요. 요새 저희랑 닿을 기회가 그게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JYP에서 처음에 원더걸스 탈퇴하고 솔로 활동할 때 진짜 되게 반가웠거든요. 선미 씨가 좋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솔로 여가수가 없어가지고 되게 응원하는 의미로 그래서 저는 덕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미 씨를 좋아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됐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가시나도 완전 흥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주인공 그리고 지금 사이렌까지 계속해서 차트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도 저희가 그런 이유로 한번 다뤄보게 됐는데요. 이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인상 깊은 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 뮤직비디오의 처음 시작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처음 시작에서 되게 귀엽게 선미 씨가 재채기를 하는 듯한 모션이 나옵니다. 이 재채기 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재채기 헛기침을 하는데 조명이 바뀌면서 그 욕조 속에서 또 다른 선미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네. 뭐 편의상 뭐 도플갱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플갱어는 분명히 선미라는 그 현실의 어떤 자아의 또 다른 자아, 아마 무의식적인 그 자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좀 개기스럽다는 느낌도 있죠. 왜냐하면 갑자기 욕조에서 서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저는 이 지금 뮤직비디오 이 곡의 제목이 사이렌이잖아요. 사이렌은 거는 그 저희 뭐 전설 속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타벅스에 그려져 있는 거. 그러니까 선원을 유혹하는 전설 속의 괴물인가요? 뭐 인어인가요? 인어 괴물? 인어라고 인어 괴물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아이디어를 갖다 모티프를 차용해가지고 일종의 유혹하는 존재인 동시에 아니면 이제 경고하는 존재이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큐 신호가 이제부터 시작 이런 것들 느낌이 있었고 이 뮤직비디오 보시면 마지막에도 예, 전원 스위치를 탁 키면서 뮤직비디오 끝나죠. 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좀 이렇게 호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고 딱 하면서 끝나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뮤직비디오가 참 구성이 잘 돼 있다 라는 생각을 일단은 했고 다른 뮤직비디오 이 경고 시리즈 뭐 가시나와 주인공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엊그저께도 계속 돌려보고 있었는데요. 재미난 댓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사이렌이 공개되니까 사이렌 보고 온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 얘기는 궁금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이렌을 갖다가 다른 뮤직비디오를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이렌을 보더니 이 지금 선미의 뮤직비디오 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다른 곡들은 어떨까? 저는 오히려 다른 곡들도 더 이렇게 쏙쏙 귀에 꽂히고요. 또 그다음에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비교해 보면은 선미 씨가 이 앨범에서 뮤직비디오 내지는 이 곡에서 작업하는 어떤 테마가 일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래서 선미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입덕하실 것 같아. 제이님께서는 이 재채기 이모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음악이 시작했는데도 음악 안 나오고 어떤 사운드도 그러니까 나긴 나는데 그냥 저는 이어폰을 안 꽂아가지고 안 들려가지고 시작한 거 맞나? 그럼 소리를 높이고 꺼졌나 소리가 꺼졌는데 몇 번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재채기로 딱 나오니까 소리 켜졌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가시나도 그러더라고요. 거의 무음으로 시작되는 뮤직비디오? 맞아요. 근데 그때는 뭐 이런 재채기 같은 제스처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이 뮤직비디오의 제목 사이렌답게 뭔가 우리를 약간 경고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약간 일깨워주는 약간 느낌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독특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재채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되게 의식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의지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재채기가 되게 경고같이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막 가리고 막 재채기하고 맞아, 그러잖아요. 맞아. 그런 의미에서 뭔가 선미 씨가 무언가를 이제 터뜨릴 준비를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JYP에 대한 각인이 너무 강해서 그 JYP 신호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JYP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선미가 무언가를 선전포고 하면서 뮤직비디오가 시작되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아까 세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플갱어처럼 선미 씨가 여러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다른 뮤직비디오에서도 쉽게 다룰 수 있는 모티브이긴 하지만 이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이 노래의 가사랑도 정말 그러니까 일관된 주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도플갱어 모티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도플갱어 모티브에 대해서 세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앨범, 이 곡을 지배하는 테마는 그 이 사이렌을 소개하는 그 문구에도 잘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가사에도 이 문구가 있어요. 네 환상에 아름다운 나는 없어. 환상 속에 나가 있고요. 진정한 나가 있다고 한다면 도플갱어는 진정한 나를 좀 보여주고 오히려 그 환상 속에 갇혀 있는 나를 향해서 좀 지적질, 경고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뮤직비디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명의 선미가 같은 이미지 속에 잡히는 것들이 몇 장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한쪽 도플갱어의 그 선미는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 그 지금 의식 속에 이제 갇혀 있는 나를 향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뮤직비디오 사이렌에서 보시면 선미가 그 모습을 보다가 뛰쳐나가죠. 복도로 뛰쳐나가요. 그 모습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부인하거든요. 아, 저건 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복도에 여기저기 문을 여는데 도망치려고 거기에 또 다른 또 도플갱어 또 다른 이제 자아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줘요. 네, 그런 것들이 이 지금 도플갱어라는 이미지를 아까 우리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모티브들은 아닌데 많이 볼 수 있는 모티브이긴 하지만 좀 선미만의 스타일로 좀 이렇게 뮤직비디오에서 그려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처음에는 그 춤추는 제2의 선미를 보고 되게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선미가 춤추는 선미를 오히려 찾아가고 구경하고 되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온전히 자기를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선미가 마치 화장품 같은 거를 화장을 저는 지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몇 번 보니까 또 화장을 하는 모습이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모습을 약간 마치 뭔가 강요된 아름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듯한 느낌? 왜냐면 거울을 외면한다던가 자꾸 자기 자신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뭔가 아름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결국엔 나중에 자기가 춤추는 제2의 선미를 찾아가는 걸 보면서 약간 그런 모습마저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그 페미니즘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가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쇼컷 해야 되고 화장하면 안 되고 약간 그런 게 탈코르셋이다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약간 그래도 괜찮아요. 뭐 하고 싶으면 쇼컷하고 화장하기 싫으면 화장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화장을 하고 머리가 긴 사람들한테 왜 그런 걸 강요하지? 그러니까 되게 배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선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화장하는 것도 내 자신인데 받아들일래 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져가지고 좀 어쨌든 강요된 아름다움이 아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제2의 선미 그러니까 춤추는 선미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약간 그게 같이 연결돼서 생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선미가 이 노래에서 계속해서 선언하잖아. 나 무엇을 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결국엔 그 주장은 내가 이렇지 않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이젠 앞으로 할 거야. 라고 다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전 이 뮤직비디오랑 그리고 또 도플갱어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이 너무 위태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선미 씨가 되게 우울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앞으로 잘 해나가려고 이런 음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을 열 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도플갱어들이 등장하는 게 뭔가 마음의 방을 진짜 무슨 기대를 하고 열었는데 거기도 또 우울한 내가 있고 또 다른 모습의 우울한 내가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우울해서 그런가? 그렇게 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의 위태로움이 저를 되게 불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당연히 선미 씨를 응원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제이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처음에는 화장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저는 근데 거기서 이어지는 장면이 또 욕조에서 이렇게 물에 완전 젖은 장면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게 화장이 지우는 것 같았지만 화장을 하는 거고 욕조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욕조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이렇게 보여가지고 뭔가 시간의 역순처럼 되게 환상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욕조 씬이 나왔는데요. 이 물과 욕조에 대한 모티브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인어가 생각나죠.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의 가장 큰 테마인 인어공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이 인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욕조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난 건데 그 가시나에서 욕조 타고 이동하잖아요, 선미가. 근데 사이렌에서는 욕조로 나타나잖아요, 두 번째 선미가. 그래서 마치 사이렌 속에 나타난 두 번째 선미가 가시나 속 선미인 느낌?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생성한 어떤 인어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3부작이니까 또 연결돼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어공주는 아니다, 무슨 인어처럼 느껴지는 장면에서 그 세탁기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탁기를 어떻게 보면 정복하는 듯한 느낌? 근데 가시나에서는 빨래들이 되게 널브러져가지고 맞아요. 막 그 안에서 선미 씨가 있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히로인에서는 되게 무대에서 되게 다양한 옷을 입는 선미 씨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사이렌에서는 그 세탁기를 정복한 모습이 보이면서 되게 이 3부작을 통해서 선미 씨가 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성장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 인어공주라는 인어라는 모티브도 되게 중요하지만 약간 그걸 연결시켜주는 이 3부작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 인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근데 또 사이렌이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미님 말씀하셨던 그 전설의 뭐라고 해야 돼? 전설의 인물? 전설의 괴물? 약간 그런 거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드는 모티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미 씨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좀 친숙한 모티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도플갱어, 그다음에 인어의 모티프, 인어는 이제 사이렌의 모티프죠. 그러니까 사이렌이라는 게 아까 맨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유혹의 이미지도 있지만 경고의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양가의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탈 코르셋 운동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화장을 반드시 나쁘다 좋다 이런 가치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냐 저것이냐고 선택하기보다는 좀 각자에 맞춰서 그것을 갖다가 조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아까도 이제 인어공주의 그런 이미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어공주 하니까 이 뮤직비디오에서 생각나는 것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왕관을 쓴 그 모습인데요. 약간 그 포즈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포즈가 약간 좀 뒤로 누워 있어서 이렇게 뭐 고개를 들고서 넌지시 쳐다보잖아요. 그 얘기는 상대방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이 뮤직비디오는 뭐 노래 가사도 가사이지만 이 전체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들이 어떤 중간 이후부터는 선미 씨의 뮤직비디오를 이제 규정 짓는 것은 저는 째려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뮤직비디오가 전체적으로 뭐 가시나도 그렇고 주인공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이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시선을 던지면 거기에 응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째려봐요. 저는 그래서 좋더라고요. 이 뮤직비디오들이, 그러니까 선미의 뮤직비디오가 두 가지 포인트에 있어서 저는 좀 칭찬하거나 좀 권유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째려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미 씨가 아까 지인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춤을 잘 추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사람들한테 인기 있다. 열심히는 하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활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0대 정도에 좀 비교할 만한 가수가 누가 있을까 보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아이유 정도인 것 같은데 아이유가 차지하는 포지션 이미지와 선미의 이미지는 좀 극과 극에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이유는 제가 항상 얘기드리죠. 좀 메가리가 없다. 그에 비해서 선미는 좀 활력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뮤직비디오 좋은 것 같아요. 없는 메가리를 애쓰시게, 그러니까 왜냐면 워낙 마르셔가지고. 둘 다 굉장히 말랐잖아요. 아이유나 선미나. 근데 애쓰고 있어. 저는 세미님이 그 째려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 자꾸 선미 씨가 걱정이 되는 건지 뭔가 그렇게 먼저 째려보고 막 이렇게 먼저 경고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자식이 자신을 과잉보호하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방어기제 같은 느낌. 그런 방어기제 같은 느낌이어서 되게 상처받고 여리여리한 선미 씨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걱정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능 나왔을 때도 저는 선미 씨 좋아해서 그래도 클립을 막 찾아봤는데 거기서도 그런 여린 모습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꾸 이걸 보면서 계속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현실에서 모르겠어요. 아까 지금 인터뷰나 그 예능 그게 뭐 해피투게더 아니었나요? KBS에 나오는?
전 잠시 봤어요. 그래요? 전지적 창녀 시점. 저는 그냥 기사로만 보니까 보면은 굉장히 특히 좀 가족, 자기 또 두 남동생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듬뿍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하나가 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안쓰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맞아. 남들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한테 좀 응석버릴 나이에 좀 이렇게 연습생으로 살아가다가 데뷔를 하고 그렇게 경제활동 한다는 게 좀 상상은 안 되거든요. 그 나이에 나는 뭐 했을까?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에서 등장하는 선미 씨의 이미지랑 실제 그 현실 세계 속의 선미 씨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겹쳐 있긴 하겠지만 좀 겉으로 보이는 여리여리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 안은 굉장히 좀 알차고 좀 단단한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좀 아버지도 좀 어린 시절 돌아가시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이제 힘든 기억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미 씨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요새 그 나이 대 아니면은 뭐 20대 안팎의 그 아이돌과는 결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인어공주 얘기하면서 생각난 건데 저는 그 인어공주의 모티브를 한 선미가 등장을 할 때 그 세탁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물속이 아니라 되게 세탁기 속에 있는 인어공주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쳇바퀴 돌듯이 빙글빙글 돌고 뭔가 자신은 자유롭다 생각했지만 그게 노동에 불과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인어공주는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그 선미의 모습이랑 그냥 앉아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인어공주의 모습이 갑자기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은 나도 받아들일 거야 라는 것처럼 인어공주처럼 내가 노래도 못하는 상황이고 춤을 추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나도 받아들일 거야 라는 식으로 인어공주 모티브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그리고 인어공주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다 세 명이 공통으로 주목한 소재가 있어요. 바로 장미꽃과 새장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다 의견이 약간 갈려가지고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뮤직비디오를 보시게 되면요, 그 현실 속의 선미가 그 도플갱어를 피해서 주방으로 내려오거든요. 네. 근데 주방 탁자에 새장이 있고 그 새장에 장미꽃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것이 뭘 갖다가 상징할까? 주인공 현실 속의 선미는 이런 새장에 갇힌 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미지가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큰 그 새장에서 선미 씨가 갇혀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 속의 자아와 무의식 속의 이제 자아가 어떻게 화해를 하나. 비로소 화해를 하는 게 춤을 추면서 화해를 한다고 저는 느끼게 되는거든요. 그리고 그 화해의 계기는 분명히 이 도플갱어인 무의식 속의 자아를 갖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장이 굉장히 이 뮤직비디오를 보시게 되면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 본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뮤직비디오에서 그 부분이 딱 중반부로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지점, 문턱의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이님께서는 이 세 장 보면서 뭐가 떠오르셨어요? 저는 아까 말한 인어공주가 생각나서 그런지 약간 그 방 속에 있는 모습들을 비롯한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선미 씨가 약간 동화 속에 있는 어떤 인물들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녀와 야수에서도 철장 안의 장미? 유리 안의 장미였나? 아무튼 그 장미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장미가 되게 상징하는 바가 좀 크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까도 말했지만 그 3부작에서 가시나에서는 꽃이 되게 만발한 배경화면이 나오고 히로인에서는 진짜 생화가 나오는 배경이 나오고 그리고 사이렌에서는 약간 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뭉그러진 듯한 꽃 배경화면이 나와서 그거랑 연결지으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마치 그 장미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약간 철장에 갇혀있는 장미가 마치 자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는 무대를 하면서 거기를 벗어나면서 그 철장 앞에서 그냥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약간 그런 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미녀와 야수로 치면 어떤 영원한 사랑 그리고 뭔가 보호받는 이미지 약간 그런 거에서 다 벗어나가지고 꽃도 다 뭉그러뜨리고 그냥 꽃이 아닌 나로서 약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한테는 그 철장 안에 있는 장미가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장미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미녀와야수를 연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재밌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세 장이긴 하지만 저는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그 장미꽃에 쓰여진 그 유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맥락은 비슷하긴 한데 되게 보호받고 있고 되게 자신을 바운더리 치는 그런 굴레를 설명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어린 왕자 모티브가 생각이 나니까 장미꽃이 놓여진 그 방 그리고 선미 씨의 그 공간 자체가 되게 우주의 행성? 하나의 행성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도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미님께서는 이 공간들에 어떻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나요? 근데 이 세 장이라는 공간이 저는 뭐 갇혀 있다는 느낌도 있지만 그 확실히 중반 이후부터는 거기서 남의 시선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선미 씨가 춤을 추잖아요. 물론 우리 제이님께서는 그 춤이 그렇게 잘 춘다는 그리고 굉장히 여기서 사이렌에서 등장하는 그 율동, 그 춤 퍼포먼스는 좀 계기스럽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나는 울지 않아 라고 할 때 그 이 손짓 제스처 있잖아요. 굉장히 좀 이게 절도가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아까도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이게 노복 같다는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미 씨의 춤이 아까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활력이 넘친다라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뮤직비디오에서 본인의 어떤 자유를 어떻게 표현하나 봤다면 이게 물론 그 빠른 비트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춤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춤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선미 씨의 뮤직비디오에서는 그 춤이 속도가 빨라지고 그 율동이 격해질수록 그런 자유의 어떤 자유, 그 다음에 남의 시선에 나는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나는 널 째려볼 거야, 시선을 던질 거야, 이런 모습이 역시 여성 팬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선미 씨의 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저는 다른 노래들도 다 좋긴 했지만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안무들, 선미 씨의 안무들이 되게 너무 직설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되게 다른 뮤직비디오나 안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선미 씨를 들어 올리고 막 던지고 막 이런 거 되게 많고 예전에 JYP에서 혼자 할 때도 맨날 맨발로 완전 24시간이 모자라 보름달 할 때도 되게 좀 격한 퍼포먼스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뮤직비디오는 오히려 되게 포인트 안무가 너무 직설적으로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노래 자체가 되게 90년대 음악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베이비복스가 선미 안에 다 합쳐진 느낌? 그런 여전사의 느낌이 뿜뿜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저는 이 곡을 발표하면서부터 오히려 더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막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90년대 같은 이 음악이 인기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 3부작 중에 사이렌보다는 그 중간에 주인공 히로인이 가장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곡도 굉장히 이제 싱크가 잘 맞고 이미지가 잘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주인공의 엔딩씬은 이런 거잖아요. 그 간판에 적혀 있는 문구가 쇼는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영어 문구가 나와 있는데 그 노래 가사는 너는 계속되나 너희 삶은 계속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쇼라는 건 보여주기, 보여주기인데 그 보여주기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나는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나의 시선을 가고 나의 길을 가겠다는 걸 보여줘서 게다가 선미 씨가 이 곡도 그렇고 다른 곡들에 작사 작곡을 참여하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반응한다는 건 단순히 뭐 여러 뭐 엔터테인먼트 다른 사람들의 뭐 이런 참여 때문에 반영한다기보다는 분명히 이 곡이나 다른 어떤 뮤직비디오나 선미 씨의 어떤 아이디어나 개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한 편의 영화라고 보시게 되면은 선미 씨가 선미 씨를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속의 선미가 있고 뮤직비디오 안에 등장하는 엔터테이너로서의 선미의 모습이 있는데 그 뮤직비디오 프레임 안에 그 선미도 현실의 선미를 어느 정도는 그 가져가고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곡이 내지는 이런 뮤직비디오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선미 씨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나는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거고 자신은 이런 식으로 엔터테이너로서 내지는 자신의 곡 작업이라든지 뮤직비디오 작업을 끌고 가겠다는 좀 의지를 표명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선미 씨 아까 덕후로 입덕하는 거 아니냐고 좀 앞으로 계속 찾아볼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선미 씨 뮤직비디오나 곡이 나오면 이거 좀 볼 것 같거든요. 게다가 선미 씨 곡들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시면 확실히 선미 씨는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자 가수 중에 우리나라 가수 중에 이런 걸그룹 제하고 어떻게 싱글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호소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 뮤직비디오의 가장 큰 형식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의 이동인 것 같아요. 제이님께서는 그 공간의 이동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그 방이 약간 그런 얘기 그냥 가끔씩 하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고. 저도 생각났어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 선미 씨가 있는 방들이 여러 개 자신의 모습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다 인어긴 했거든요. 인어 뭐 그 조개 위에 있는 선미 씨 그리고 뭐 세탁기 위에 있는 선미 씨 그리고 왕관을 쓴 선미 씨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인어만 선택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많은 모습 중에 좀 주도하는 게 인어인 듯 해가지고 마치 그 왕관을 쓴 자기의 모습은 어딘가에 놔두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와중에 선미 씨가 뭐 춤추는 나를 찾아가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엔딩이 그 다시 방 안에 있는 선미 씨 중에 왕관을 쓰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선미 씨로 끝나는 거 보면서 좀 그 수많은 자기 중에서 결국에 선택한 게 마지막에 그 왕관을 쓴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 미녀와 야수 인어공주처럼 약간 동화책을 생각을 했으니까 그 동화 속에 있는 왕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왕관을 차라리 내가 쓰겠다라는 엔딩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런 공간이 되게 단순한 모티브잖아요. 되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방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건 되게 단순한 모티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떤 선미 씨의 선택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그런 이동의 경로가 되게 재밌다라는 공간의 경로가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뮤직비디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중간에 좀 매듭을 끊고 다른 공간을 이렇게 점핑한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가시나라는 곡도 그렇고 주인공의 곡의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분명히 이 곡 사이렌도 그렇고 중간 지점까지는 굉장히 이 등장하는 인물이 좀 혼란스럽거나 피하려고 하다가 그 중반 이후부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는 아마 이야기를 플롯을 아마 그렇게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가요? 좀 굉장히 단순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관객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단순한 플롯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공간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선미 씨가 이제 집 밖을 나오잖아요. 집 밖을 나오는데 집 앞에 극도 경고 이게 밴드가 막 붙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보통 집 밖이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집 안 나의 내면이 제일 위험한 그런 상황이 갑자기 아이러니하게 처해지는 것 같아서 선미 씨가 되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보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세미님 말씀 듣고 보니까 되게 아티스트로서 뮤직비디오에서 자기 자신을 연기한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다른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타인의 연기를 하잖아요. 타인의 삶을. 근데 이선미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의 우울한 면과 좋은 면도 다 연기하면서 또 앞으로가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도 또 다른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다채로운 연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되게 아티스트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아져서 그런 게 생기는 건가? 갑자기 그런 질문도 드네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대중과의 접점을 만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개성도 살리고 이게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팬들이 있으니까 그 팬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보면 무엇을 원하는가? 아, 참 이걸 갖다가 저희도 찾아와 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잖아요. 방송을 만들면서 맞아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잘 좀 캐치해내기 굉장히 힘든데 선미 씨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리고 선미 씨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제일 늘 항상 인상 깊은 건 진짜 화려한 색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약간 마무리를 하면서 선미 씨한테 제일 어울리는 색깔이 뭔지 이거 어렵다. 어떤 색깔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강렬한 노란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화장이 좀 빨간색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 입술도 그렇고 해서 오히려 거기에 레드를 덧입히면 좀 도드라 보이지가 않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선미 씨가 굉장히 외모도 출중하시고 그런데 특히 얼굴이 예쁘시니까 얼굴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몸은 굉장히 비비드한 노란 색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주인공에 나오는 중간 이후에 극장에서 등장할 때 노란 색깔의 원피스를 입고 등장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래서 오히려 선미 씨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나이에 맞지 않게 좀 너무 좀 진중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무겁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좀 숨기기 위해서 좀 겉으로 표현을 더 강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나이 때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긴 하지만 그 나이 때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런 생활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색깔은 저는 아주 비비드한 옐로우를 추천드립니다. 예. 제이님은 어떤 색깔 추천하실까요? 저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지만 딱 생각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사이렌 뮤직비디오 썸네일 혹시 생각나세요? 두 선미가 바라보고 있는 장면? 근데 그때 빨간색 옷을 입은 선미 씨랑 파란색 옷인가 아무튼 푸른빛의 옷을 입고 있는 선미 씨가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두아리파라고 제가 내한 콘서트까지 갔다 온 그 가수의 뮤직비디오 중에 하나가 IDGAF라고 I don't give a fuck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뮤직비디오도 두 번째 두아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두아리파 한 명이 아니라 두아와 리파라는 가수의 2인조 그룹이에요 라고 하는 그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가수도 약간 선미 씨랑 비슷한 게 솔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남자친구한테 막 구질구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 남자 필요 없어 약간 이런 가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그 썸네일 선미 씨의 사이렌이 그 두아리파의 그 썸네일이 생각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에 그 질문 받았을 때 빨간색이 그래도 선미 씨 사이렌 뮤직비디오 분위기에 맞게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파란색이라는 보색 약간 그런 게 조금 어울리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두아리파도 그 두 번째 자아와의 대면을 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선미 씨도 약간 그런 제2의 자아와 대면하면서 뭔가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이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생각이 나면서 약간 그래가지고 선미 씨가 파란색 옷이 그래도 그런 걸 입으면 좀 색다른 모습으로 멋있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얘기하고 보니까 또 세미님이랑 제이님이 고른 게 또 보색이네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서요. 그 마지막 장면에 또 선미 씨가 혼자 서 있고 빨간색 조명이 켜지면서 사이렌 등 같은 비슷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방이 이제 경고를 거두고 허문한 상태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하얀색이 어울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따뜻한 네, 빅픽처를 그리면서 저희 이렇게 선미 씨의 사이렌 뮤직비디오 해부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앞으로도 신청 영화, 신청 뮤직비디오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인스타그램, 트위터, 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엔티님께서 신청하신 뮤직비디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